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1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45분입니다.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 녹화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분석 글을 좀 작성하는 걸로 영상을 대체하겠습니다. 영상은 11월 7일 금요일 날 저녁에 정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. 이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어제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. 그죠? 지수가 급락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간만에 다 많이 빠졌습니다. 그런데 어젯밤이 막 의미 있는 막 엄청난 폭락장이냐?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. 가만 보면은 내용이 막 전부 다 빨간색이 아니죠. 생각보다 초록색이 들어와 있는 섹터가 많이 보입니다. 물론 어젯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초록색 불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.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젯밤 미국 증시 하락은 사실 뭐 이 지금 한동안 너무 반도체가 강했다 보니 반도체 쏠림이 심했다 보니 그에 따른 그 건전성이 좀 훼손이 된 거죠, 그죠? 너무 쏠림이 심하니까 쏠림을 해소하는 사실 약간 건전한 측면 그렇게도 좀 볼 여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어젯밤 미국 증시가 빠진 거는 주로 대형주가 빠져서 그런 거죠. 빅테크, 반도체 얘네가 빠지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. 엔비디아 뭐 이쪽에 그죠? 이쪽에 빨간불 진하죠. 얘네가 많이 빠져서 지수가 많이 빠졌다. 지수 자체가 대형주가 빠지면서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아지겠지만 뭐 프로그램 매도 이런 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전 종목 전 업종들이 이 매도 압력을 좀 받긴 받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초록색 불이 제법 많이 보이는 거는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면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. 이 너무 지금까지 반도체 쏠림이 심했는데 반도체 쏠림이 좀 완화되는 뭐 그런 긍정적인 순환매 측면에서도 조금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젯밤 미국 증시 급락은 뭐 대폭락까지는 아니었다. 그냥 그죠? 반도체 조정에 따른 지수의 하락이 좀 눈에 띈다.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. 실제적으로 나스닥이 2점 몇 프로 빠졌고요. 뭐 다우지수 같은 거 0.5% 그죠? 그러니까 비교적 뭐 하락률이 이런 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, 그죠? 아무튼 이 나스닥은 근데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. 어젯밤 하락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기 메모장에 좀 몇 가지 좀 적어왔어요. 어,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긴 한데 AI 고평가 이야기가 어젯밤 나오면서 많이 빠진 거죠, 그죠? 이것 때문에 시장이 표면적으로 많이 빠졌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AI 고평가 이야기가 나온 게 좀 제법 됐죠. 근데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한다,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, 그죠?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슬슬슬 야 이거 AI 고평가 논란 뭐 그런 게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이 급등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메타 실적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어 알고 보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채권 발행과 대출로 무리하게 AI 투자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났죠. 그죠? 그러면서 야 예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 중에서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잉여 현금 흐름 다 쓰고 나서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채권 발행과 대출로 AI 투자를 진행 중이다. 라고 하니까 그죠.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일 수 있죠. 그죠. 야, 이 정도로 이렇게 무리한 투자하면은 지금 AI 고평가됐다라는 거 아니냐.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충분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때가 되긴 됐죠. 그죠. 근데 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AI가 정말 업종이 고평가된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고평가라고 보긴 봐야 되겠죠. 기술적인 측면에서요. 뭐 이 산업의 성장성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분명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조정이 필요한 앞으로 그러니까 더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면은 이 지금과 같은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당장 뭐 추세가 뭐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건 일단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AI나 뭐 빅테크나 뭐 반도체 종목들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고 추세는 상승 추세는 일단 진행 중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일단 아직까지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더 올라가더라도 너무 과하긴 했죠, 그죠? 그동안 시세가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정도입니다, 저는요.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벼운 조정이고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정석입니다. 일단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AI 고평가 때문에 어젯밤 시장이 빠졌다 요겁니다. 뭐 언론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도 저는 중요한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기 유동성이 요즘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해요. 그죠?
RRP가 고갈된 지가 좀 됐죠. RRP 고갈됐는데 거기다 더해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정부 재정 지출까지 없어요. 그러니까 미국의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메말랐겠죠. 그죠?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뭐 주식을 살 돈이 없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입니다. 그죠? 예.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때죠. 그래서 이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이 단기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연준에서 빨리 QT를 종료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셧다운이 종료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, 예,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종료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 QT 종료는 12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셧다운 종료는 언제 될지 모르죠. 그죠? 그러니까 일단 단기 유동성 문제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하여튼 단기 유동성이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씨가 마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반도체 주식은 올랐죠. 그죠? 반도체 주식은 쭉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동성이 조금 이 부담을 받는 유동성이 조금 좀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에서 이 반도체로만 돈이 몰리니까 다른 약한 자산들은 이때 막 소외가 좀 심했겠죠. 그죠? 뭐 비트코인 같은 거, 코인 시장 같은 게 그래서 이 주식 시장과 달리 오래전부터 좀 하락이 좀 오래되고 있었죠. 그죠? 이런 현상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돈이 얼마 없는 가운데 뭐가 상승을 하려니까 이 집중이 굉장히 좀 심했었죠. AI, 뭐 아니면 뭐 금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쏠림이 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하여튼 이런 일들. 그리고 뭐 어젯밤 미국 증시 하락. 오랜 상승 피로감이죠, 뭐 그죠? 지금 주식시장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너무 그 오랫동안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고요, 그죠? 몇 가지 데이터들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, 예, 요거는 사실 예전에 몇 달 전에 보여드린 데이터긴 한데요. 이건 사실 지금은 3.8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데, 옛날 데이터긴 한데, 그죠? FMS 캐시 레벨.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이미 주식을 다 사가지고 이제 현금 비중이 3.9%, 3.8%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빨간색 선 보이시죠, 그죠? 이미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왔다.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살 돈이 없다. 펀드 매니저들이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. 그만큼 뭐 비싸다, 그만큼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부담스럽다, 많이 올랐다,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데이터일 수 있겠죠, 그죠?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. S&P 지수가 51선 위에서 머무른 거래 일수가 뭐 128거래일째라고 하고 있죠. 여기 아마 이거는 이제 며칠 전 데이터니까 지금은 뭐 130일 거래일 정도는 아마 넘었을 겁니다. 지금 이 숫자는 얼마나 높은 거냐? 이 정도로 높은 거다. 이보다 더 상승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례는 몇 번 없었다라는 거죠. 그죠? 한 번쯤 너무 오랫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. 그죠? S&P 지수도 그렇고요. 나스닥도 그래요. 나스닥도 보시면 7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대요. 7개월 연속 상승을 한 게 역사적으로 몇 번 되지 않습니다. 85년부터 보고 있는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 번 아닌가? 뭐 하여튼 이게 총 85년부터 7번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번쯤 조정 나와도 한 번쯤 하락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죠? 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재밌는 데이터입니다. 그 시장이 그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그림판에 그리워하면서 말씀드린 게 쏠림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도 그죠? 그 이게 이제 1.0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쏠림이 좀 심하다라는 건데 이 그죠? 시가총액 가중과 동일 가중 요거 S&P 지수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많이 쏠림이 심하고 있다. 지금 쏠림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? 뭐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뭐 그런 쏠림과 비슷한 수준이다. 그만큼 시장이 너무 그 오랫동안 많이 오르고 그것도 한쪽 종목으로 한쪽 섹터만 너무 쏠리면서 많이 오르니까 이 시장의 건전성이 깨졌다.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죠. 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주식시장이 기술적으로 좀 한 번쯤 흔들릴 때가 되긴 됐다라는 겁니다. 그런 이유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을 보시면 훅 빠졌습니다. 그죠? 나스닥 보고 계신데 중요한 지지선은 여기로 보셔야 되겠죠.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이 돼서 급등을 했던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여기에 갭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. 이 갭을 어젯밤에 메꾸긴 메꿨네요. 그죠? 근데 어젯밤 메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력한 지지력을 보이지 못했다. 오늘 밤 또 빠질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.
그래서 아무튼 이 갭은 메웠다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중요한 지지선은 여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자리가 깨지면은 조금 조정이, 그죠? 지금 이 자리는 중요한 지지선입니다. 근데 아무튼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무조건 뭐 매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건 좀 옳지 않고, 아무튼 좀 몇 거래일 정도 좀 지켜보고 단기 바닥은 확인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일 겁니다. 하여튼 지금 오랜 상승 중에 오래간만에 5일선을 깨는 그런 조정이 나타난 거고,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. 그죠? 5일선을 한 번, 두 번, 이거래일 붕괴시키고 나서 다음날 회복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회복이 안 됐다란 그런 이야기를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것 같죠? 그렇다면 한 번쯤 빠질 수 있다. 그래서 한 번 좀 훅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. 아무튼 근데 바닥 확인이 아직 안 됐다. 바닥 확인하려면은 조금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거나 할 수 있다. 더 빠질 수 있다. 물론 지금까지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전략. 그래서 인버스를 베팅하는 게 아니고 언제쯤 매수를 할까? 그 매수의 타이밍을 노리는 게 일단 정석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죠? 지금 보시는 이 요게 여기 있는 핑크색이라 그래야 되나요? 이게 지금 이제 60일선이죠. 나스닥 61선. 참,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참 S&P 지수 51선이었죠. 참, 어쨌든 근데 S&P나 나스닥이나 차트 자체는 비슷한데, 아무튼 S&P 지수로 보자면은 지금 이 핑크색 선이 60일선입니다. 그렇다면 아마 51선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부근에 있겠죠. 그죠?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이제 그죠?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기록이 깨지는 거겠죠. 그죠? 이런 51선이나 61선 자리도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좀 전에 그죠?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. 이거 S&P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128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.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. 그러니까 S&P 지수의 50일선이 어디 있나 이런 거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에 이런 50일선이 한번 깨질 가능성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뭐 굳이 50일선 아니더라도 대충 60일선 보셔도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. 아마 60일선을 좀 본격적으로 좀 테스트하는 60일선을 좀 깼다 올라왔다 하면서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 이번 조정의 의미가 아닐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하여튼 S&P 지수는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죠? 이 자리가 돌파 한착 되니까 레벨업을 했던 건데 이 자리가 지금 어젯밤에 지지력 없죠. 이거는 뭐 거의 붕괴가 확정이 거의 뭐 붕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 50일선, 60일선 자리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. 다음번에 상승할 때 이 자리가 좀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. 하여튼 근데 아무튼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다.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요.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가 대장이죠? 반도체가 대장입니다. 그죠? 반도체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매수를 한다면은 반도체를 일단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요. 하여튼 이거는 저기 변동성이죠. 변동성 ETF. 보시다시피 얘가 너무 차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. 어젯밤엔 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사실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거 21선도 어젯밤 돌파 한창 했죠. 그죠? 21선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리 돌파 한창 했으니까 이제 변동성이 좀 본격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. 그 변동성이 지금 이제 뭐죠? 이쯤 됐으면은 이제 36이 저항이긴 한데 사실상 뭐 40부근까지 테스트할 가능성도 좀 없지는 않겠죠. 하여튼 이게 그 지금 찔끔찔끔 오르고 있는데 한 번쯤 확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게 나와야 아마 좀 의미 있는 바닥 같은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마치 지난번처럼 변동성이 결과적으로 한번 우리가 훅 힘을 써줘야지 그제서야 아마 시장 바닥이 단기 바닥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. 빅스가 한번 훅 움직이는 그런 때가 아마 어떤 매수의 타이밍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거 좀 잘 보자고요.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국 증시가 그 변동성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바람에 변동성이 결과적으로 쌍바닥 만들었잖아요. 이제 좀 미국 증시가 그 좀 혼란의 어떤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왔습니다.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. 다만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은 지속 중이다. 일단은 방향성은 위쪽으로 보되 급등락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. 뭐 다 본 것 같고요. 반도체 같은 경우 그죠?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건전한 조정 나오고 있는 거죠. 그죠? 아직 21선조차 깨지 않은 뭐 그런 강한 모습입니다. 하여튼 눌림시 매수 전략이 정석적인 거고 이런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죠. 여기가
이 자리가 쭈루시 이 자리를 못 넘다가 이 자리 넘어가니까 레벨업 됐던 거죠.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다 본 것 같고요. 어제 뭐 채권 시장은 그 찔끔 올라왔죠, 그죠? 찔끔 올라왔지만 그 채권이 주식이 하락하니까 조금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하락이 끝났다라고 할 수가 없죠. 아직 이 조정, 아직 이게 좀 진행 중이죠. 아래쪽으로 가는 게 단기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. 눌림시 매수이긴 하나 아무튼 채권의 매력은 지금 조금 떨어지는 그런 때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채권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깨진 않았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혼조한 구간이나 달러 강세가 이렇게 좀 달러 강세로 추세가 좀 전환될 것 같긴 하죠. 뭐 단기 유동성이 메말랐다 그런 점들도 어쩌면은 달러 강세로 전환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. 그죠? 다 본 것 같고요. 금값도 생각보다 바닥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. 그죠?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물론 오늘 밤 쌍바닥 만드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매수세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. 금값의 조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죠? 네. 그래서 뭐 다 본 것 같습니다. 특별히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 한국 증시도 오늘 조정이 나타났죠. 그래서 하락 마감했는데 양대 지수가 그 코스피가 보시면은 5일선을 회복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게 10월 1일이고요. 한 달 넘게 5일선 위에서 쭉 있다가 오늘 5일선에서 처음으로 내려왔죠. 그죠? 눌림식 매수 전략이 정석적인 전략이긴 한데 근데 이게 아직은 여기가 바닥이냐? 우리 아직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 미국 증시 변동성이 이제 조금 좀 튀어오르기 시작했죠. 그죠? 아직 여기가 바닥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죠? 지금 변동성 굉장히 크잖아요. 오늘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6% 넘게 빠졌다가 이렇게 3%에 마감한 건데 마이너스 3%에 마감을 한 건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튼 뭐 훨씬 더 좋은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섣부른 매수는 조금 좀 봐가면서 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참 말씀드릴 게 반도체가 아직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요. 한국 같은 경우 한국 증시에서는 물론 이제 반도체도 좋긴 좋은데 이 한국 증시에서 오늘 나타난 특징은 좀 뭐냐면은 이 순환매 그러니까 이제 바톤이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가만 보시면 코스피는 5일선을 강하게 붕괴시켰죠. 그죠? 근데 코스닥은 5일선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. 물론 깼긴 깼지만 5일선을 깬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코스피는 왕창 눈에 띄게 그냥 5일선 밑으로 가버렸고요. 이 코스닥은 5일선을 뭐 약간 걸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잘 버틴 겁니다. 물론 뭐 변동성은 뭐 커서 코스피 지수보다 하락률은 좀 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잘 버틴 거예요.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힘이 좀 강하긴 강합니다. 그리고 오늘 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도 보시면은 다 같이 와장창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종목들 내용을 보시면은 또 약간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. 가만 보시면 알테오젠입니다. 시가총액 순서대로 좀 몇 개만 볼게요. 알테오젠 오늘 3% 빠졌지만 그 전날 뭐 5% 오르고 나서 3% 빠지면은 이게 뭐 빠진 겁니까? 그냥 가벼운 조정이에요. 그리고 좀 몇 개 좀 더 보겠습니다. 뭐 HLB 이런 거 오늘 상승 마감하기도 했고요. 뭐 펩트론 이런 것도 그죠? 어제 3% 오르고 오늘 3.5%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 아니죠? 뭐 HBL 아니 ABL 바이오 이런 것도 보시면 그 전날 7.6% 올랐는데 오늘 6. 몇 프로 빠졌으면 안 빠진 겁니다. 이 정도면요. 리가캠 바이오 이런 것도 전날 어쨌죠. 5.8% 올랐는데 3.4% 빠졌으면 안 빠진 거죠. 삼천당 제약 이런 것도 뭐 전날 2.7% 올랐는데 오늘 3.5% 빠지고 이 정도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5일선 살짝 깨는 정도. 뭐 파마리서치 이런 거는 얘는 원래 약하니까 약간 좀 예외적이고 보로노이 이런 것도 보시면 10% 올랐는데 5%밖에 안 빠졌다.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뭐 한 10등 정도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굉장히 잘 버틴 거예요.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종목은 다 뭐죠? 전부 제약바이오입니다.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뭐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. 보니까.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오늘까지 보고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제약바이오로 순환매 도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살짝 하긴 했잖아요. 약간 좀 실제적으로 진짜 한국 증시는 코스닥과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
조금 추세적으로 갈 생각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. 아직까지는요. 그래서 아무튼 눌림시 매수를 한다면 한국 증시에서는 이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제가 특정 종목을 뭐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차마 뭐 제가 그런 건 잘 못하겠고, 하여튼 뭐 반도체가 지금 이제 조금 세게 그 조정을 얻어맞고 있는데 하도 많이 올라서 그 와중에 이렇게 좀 잘 버티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친구들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코스닥은 뭐 굉장히 강합니다.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해요. 네.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. 오늘 뭐 하여튼 그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게 다 빠지는 거라 갖고 오래간만에 미국은 어떻죠? 미국은 그런 상승하는 종목 좀 있었는데 한국은 뭐 전 종목 전 업종이 골고루 다 빠져버렸습니다. 물론 골고루 다 빠졌다라고 해도 그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잘 버텼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. 그래서 뭐 다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5일선을 왕창 깼죠, 그죠? 예. 하이닉스도 오늘 5일선 좀 깼죠. 물론 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합니다만은 이런 거 눌림시 매수군데, 하여튼 이렇게 5일선을 깨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대형 종목들이 5일선도 안 깨고 있다. 이거 뭐 굉장한 내용이긴 하죠.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예.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. 하여튼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, 그러니까 원화 약세 진행 중이다라는 거,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제 조정이 좀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뭐 추세적인 강세장에 따른 생각은 좀 버리면 안 되겠고요.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의미 있게 한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뭘 할까 요걸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다 본 것 같고요. 뭐 다른 나라들 가볍게 좀 내용 살펴보고 마칠게요. 일본 증시인데 일본도 보시다시피 뭐 와장창 빠지긴 했는데 눌림시 매수입니다. 이런 거 흐름 너무 좋습니다. 아직까지요. 그래서 어쨌든 연말까지 뭐 강세의 관점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갖고 가겠습니다. 그 중국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해요. 뭐 얼마 빠지지도 않습니다. 얼마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얼마 빠지지도 않습니다. 그죠? 전반적으로 우상향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. 유럽 증시는 뭐 계속해서 혼조한 구간인데 딱히 그렇게 많이 빠질 생각은 없고 중요한 지지선 오면은 지지선에선 또 다 반등 나오고 이러니까요. 그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은 쉬고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.